내 손목! 45세 중년 남성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목을 부여잡으며 신음합니다. 바로 5초 전까지만 해도 이 남자는 며느리의 어깨에 함부로 손을 올리며 가족끼리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존댓말로 바뀌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5초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답은 바로 명절 부엌에서 접시를 깨뜨리며 죄송해요를 입에 달고 살던 그 며느리를 지키려던 평범해 보이는 신우이의 0.3초 만에 벌어진 완벽한 제압술에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북한 특수부대도 무서워하는 여군 특전사 소령 출신이었던 겁니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 부담 없이 꾹 눌러주시고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눠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했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명절 둘째 날 오후 정은의 손이 미끄러집니다. 찰그랑 접시가 싱크대에 떨어지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어요. 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다시 할게요. 정은이 서둘러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드르륵, 드르륵.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신우이 선주였죠. 또 명절마다 그 입만 죄송이지. 선주의 목소리가 북극의 얼음보다 차갑습니다. 정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을 주목하세요. 선주의 눈빛에 뭔가 이상한 게 스쳐 지나갔거든요. 마치 표적을 측정하는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이건 보통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 민규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누나, 말 좀 조심해요. 정은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중재해? 아내가 우리 집안 체면을 이렇게 구기는데? 선주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정은의 심장이 쿵쾅쿵쾅쾅 마치 북소리처럼 울렸어요. 바로 그때 손등에 그릇 파편이 긁히면서 빨간 피 한 방울이 하얀 도마를 물들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윙윙윙. 선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본 선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대기하던 전화, 대대 선배. 이 글씨가 보이는 순간 선주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누나, 전화 안 받아? 민규가 물었지만 선주는 황급히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마치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제사상 순서도 누가 바꿨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며느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고모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고모가 아니라 나지. 이 집안의 룰은 신우이가 정하는 거야. 정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장바구니 영수증도 챙기고 제사 순서도 꼼꼼히 메모해뒀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체면이라는 건 준비로 해결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거실에서 시어머니 영옥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컥컥컥. 거기서 뭘 그렇게 떠들어대냐? 영옥이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상황을 본 순간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선주야, 정은이한테 왜 그래? 어머니,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어떻게 며느리 노릇을 해요? 선주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말투는 차갑지만 몸짓에서는 뭔가 다른 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훈련받은 군인 같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선주가 정은의 앞치마 끈을 잡아챘어요. 아! 그리고는 있는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정은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벽에 등이 부딪히며 쿵 소리가 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규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선주야, 그만해. 영옥도 당황하며 외쳤어요. 하지만 선주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 눈 속에는 잠깐,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선주의 눈빛에 뭔가 계산적인 시선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마치 상황을 분석하고 전술을 세우는 것 같은. 이건 절대 평범한 주부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버릇부터 가르쳐야죠. 선주의 말에 거실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정은은 벽에 기대서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마치 겨울 산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무력했습니다. 민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완전히 멘붕 상태였어요. 영옥이 한숨을 크게 내쉬며 소리쳤습니다. 그만들 하라. 명절인데 이게 뭐냐? 하지만 선주는 여전히 정은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 속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모르게 나온 반응에 당황하고 있는 듯한. 정은은 손등의 상처를 보며 절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설 자리는 정말 없는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하지? 빨간 피 한 방울이 바닥에 뚝 떨어졌어요.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주에게는 가족들이 상상도 못할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 비밀은 북한 특수부대도 무서워하고 세계 최강의 적들도 떨게 만드는 그런 정체였어요. 명절의 평범한 갈등이 이렇게 시작됐지만 곧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뀔 운명이었습니다. 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명절이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정은은 손등에 밴드를 붙이고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상처가 쓰라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민규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계속 부엌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아내가 혼자 고생하는 모습이 너무 미안했거든요. 정은아, 손 괜찮아? 민규가 부엌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정은의 목소리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바람에 꺾인 꽃잎처럼 약해 보였습니다. 미안해. 누나가 좀 예민해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부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가만히 있어요. 선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에는 하얀 구급함을 들고 있었죠. 아까까지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선주가 갑자기 구급함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정은과 민규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아, 괜찮다고 했는데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선주가 정은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바로 이 순간 모든 걸 바꿀 첫 번째 단서가 나타납니다. 좌측 전환의 긁힘 상처, 깊이 2mm, 지열 불안전. 뭐라고요? 좌측 전환? 지열 불안전? 누가 이런 전문 의학 용어를 써요? 그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민규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누나, 그게 무슨. 다시 소독부터 해야겠네요. 선주는 대답하지 않고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선주의 손놀림이 완전히 프로였어요. 먼저 상처 부위를 식염수로 깨끗하게 세척했습니다. 그 다음 소독약을 정확한 농도로 희석해서 발랐어요. 그리고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압박 지혈을 했습니다. 누나 언제 이런 거 배웠어요? 민규가 완전히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필요해서 배웠어요. 선주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민규의 질문에 잠깐 머뭇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마치 선주의 정확한 손놀림에 맞춰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거즈 고정, 테이프 45도 각도로 부착. 선주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마치 어떤 매뉴얼을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완벽해요. 3일 후 흉터 없이 치유될 거예요. 정은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치료되어 있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그때 영옥이 부엌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선주의 모습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넌 정말 예전이랑 똑같구나. 영옥이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뭐가 예전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영옥은 눈을 피했지만 그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바로 이때 두 번째 단서가 나타납니다. 선주가 구급함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엌 전체를 둘러봤어요. 문의 위치, 창문까지의 거리, 칼이 꽂힌 방향, 심지어 가스레인지의 각도까지 마치 공간을 전술적으로 분석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행동은 절대 일반인에게서 볼 수 없는 거였습니다. 저녁 준비나 하자. 영옥이 화제를 돌리려 했을 때였습니다. 띵동.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가 이 시간에? 민규가 의아해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문을 열자. 명절인데 인사나 하러 왔지. 들어가도 돼? 사촌 형부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걸로 봐서 술을 꽤 마신 것 같았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민규가 망설이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형부가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술 냄새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이때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서가 나타납니다. 선주의 눈동자가 순간 변했어요. 형부의 걸음걸이 좌우 균형 73, 말투 음성 톤 분석, 시선 처리 경계심 수준 중간, 손의 위치 공격성 잠재. 마치 고성능 스캐너처럼 모든 걸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건 완전히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고 있나? 아, 며느리는 어디 있어? 형부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정은이 부엌에서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있네. 그런데 손에 뭐가? 형부가 정은의 밴드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선주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한 것처럼. 형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중 한 명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는 걸. 거실의 시계가 밤 9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5분 후, 이 집에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예정이었어요. 형부가 정은에게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집안일 참 고생 많겠다. 근데 손은 어떻게 다쳤어? 그러더니 갑자기 정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정은이 뒤로 한 발 물러서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뭔 일 있었다며? 오늘 선주가 화났다던데. 혹시 며느리가 또 실수했나?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민규가 서둘러 나섰습니다. 형부, 그런 얘기는. 왜? 가족끼리 뭘 그렇게 숨겨? 다 알고 있어. 며느리가 집안 체면 구겼다며? 형부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완전히 정은을 무시하는 듯 했어요. 서운하네. 다 가족끼리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바로 그 순간 형부가 다시 정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손 치우세요.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선주였습니다. 선주의 눈빛이 180도 바뀌었거든요. 아까까지의 평범한 주부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전장의 저격수가 표적을 조준하는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형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내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선주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거실 전체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면서도 위험한 긴장감이 흘렸거든요. 여긴 우리 어머니 집입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뭐야 이게? 신우이가 이렇게 나오나? 형부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술 기운도 있어서 더욱 건방져 보였어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해. 형부가 정은을 향해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휙! 0.3초.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으악! 형부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움켜잡았어요. 아, 뭐야? 손목이. 아무도 못 봤어요. 선주가 정확히 뭘 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민규가 눈을 비비며 소리쳤습니다. 누나, 방금 뭐 한 거야? 정은은 입을 가리고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선주가 한 건 이거였어요. 형부가 손을 뻗는 0.1초 순간 그 손목을 정확히 관절 각도 15도로 비틀면서 압박점을 눌러 신경을 마비시킨 거였어요. 이건 특수부대에서나 쓰는 무력화 기술이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사과하세요. 선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이 미친, 너 진짜 죽고 싶어? 화가 난 형부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푹! 형부가 갑자기 크읍 하고 신음하며 배를 움켜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이번에도 아무도 못 봤습니다. 영욱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선주야, 가족의 안전이 먼저죠. 선주가 바닥에 쓰러진 형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얘기 좀 할까요? 이 순간 형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 절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 대체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선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 가족한테 제대로 사과하는 거예요. 아니야. 거기서 가까이 오지 마. 형부가 뒤로 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나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선주가 정은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 우리 가족한테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아니, 우리가 며느리한테 사과를. 형부가 아직도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탁! 선주가 손가락을 한번 튕겼습니다. 그냥 손가락 소리였는데 형부에게는 마치 총소리처럼 들렸어요. 알았어. 알겠다고. 사과할게. 형부가 기어서 정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완전히 잘못했어요. 형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 그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굴복한 상태였습니다. 정은은 이 광경을 보며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누나가 대체 뭘 한 거지? 저 무서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선주는 형부의 사과를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뭐가 더 있어요? 치료비 20만 원. 20만 원요? 제 가족이 다친 거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비예요. 당연하죠? 형부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내일 저녁 9시까지 여기로 가져오세요. 네.
반드시 가져오겠습니다. 형부가 갑자기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깐 나가려던 형부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왜요? 내일 확인용이에요. 혹시 도망가면 찾아가야 하니까.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내민 형부. 선주가 신분증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김태수 45세. 45세면 저보다 연상인데. 선주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왜 이렇게 사세요? 그 한마디에 형부의 모든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안 할 거죠? 네, 절대 안 합니다. 약속이에요? 약속합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형부가 나간 후 거실에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가족을 지키는 건. 민규가 누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누나, 방금 그게 대체 뭐였어요? 그냥 조금 배운 게 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확실히 알았어요. 선주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형부가 나간 후에도 거실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목격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누나, 방금 그건 정말. 민규가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선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소파 쿠션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뭐가요? 아니, 그냥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요? 선주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살다 보면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여전히 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주의 표정에서 더 이상 묻지 마세요라는 신호가 강하게 느껴졌어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정말 고마워요. 저 때문에 이런 일까지. 괜한 일이 아니에요. 선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정은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늘 하루 종일 무력감에 시달렸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지켜준 거였거든요. 영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내자. 다들 충분히 놀랐을 테니까. 하지만 영옥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선주를 바라보는 눈빛에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깊은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선주가 영옥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괜찮다. 그런데 넌 정말. 영옥이 의미심장하게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어릴 때 생각이 나서. 영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민규와 정은이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는 선주와 영옥만 남았습니다. 선주야, 네 어머니, 오늘 정말 고생했다.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니긴. 영옥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딸을 둬서 정말 다행이야. 선주의 표정이 살짝 풀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걱정하지 마. 오늘로 충분할 거야. 그래도 조심하세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선주의 말에는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무게가 있었습니다. 영옥이 딸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넌 언제까지 숨기고 살 거니? 어머니, 가족들이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알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그냥 평범한 누나로 살고 싶어요. 선주와 영옥 사이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깊은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옥이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는 선주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여러 개의 미확인 전화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대 선배라는 이름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선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예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전화 너머에서 중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다. 명절이니까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사실 좀 심각한 일이 생겼어. 선주의 표정이 순간 긴장됐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우리 부대 출신들을 노리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 이미 몇 명이 접촉을 당했고, 저도 위험한 건가요? 가능성이 높아. 특히 너는 워낙 특별한 임무들을 많이 했잖아. 선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가족들도 그들의 목적이 뭔지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주야, 혹시 이상한 접촉이나 미행 같은 게 느껴지면 바로 연락해.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은 후 선주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다시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 같았어요. 한편 방 안에서는 민규와 정은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누나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응. 그런데 좀 무서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글쎄, 누나는 원래 특별한 구석이 있었어. 혹시 누나가 정말 위험한 일을 했던 건 아닐까? 모르겠어. 하지만 오늘 덕분에 정말 고마웠어. 정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우면서도 든든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거실에서 선주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었지만 동시에 오늘 정은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밤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주는 창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은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어요. 어깨도 쭉 펴고 있었고 움직임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정은아, 손 어때? 민규가 부엌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완전히 좋아졌어요. 누나가 정말 신기하게 치료해 주셨나 봐요. 정은이 밴드를 살짝 들쳐 보이며 말했어요. 정말로 상처가 거의 다 나아 있었습니다. 누나 실력이 장난 아니네. 민규도 감탄했습니다. 그때 선주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옷차림도 어제와는 달랐어요. 더 단정하고 기능적인 복장이었죠. 아침 드세요. 정은이 선주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일로 완전히 마음을 연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오늘 잠깐 나가야 할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예전 동료가 만나자고 해서요. 선주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어요. 영옥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선주야, 어디 간다고?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머니. 조심해서 다녀와라. 영옥의 말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주가 나간 후 도심의 한 조용한 카페. 선주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출입구, 비상구, 주변 건물까지 모든 게 한눈에 보이는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이런 자리 선택도 완전히 무의식적인 습관이었어요. 곧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 단정한 정장 차림이지만 걸음걸이에서 군인의 흔적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김소령, 박대위, 아니,
이제는 박 과장님이죠.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전우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이야. 민간인 생활은 어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선주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그 일 정말 심각한 건가요?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이미 3명이 접촉당했고 1명은 아예 사라졌어. 사라졌다고요? 응.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 뭐죠? 모두 우리 부대에서 특수 임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야. 선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저도, 너는 특히 위험할 수 있어. 내가 담당했던 임무들이 워낙 민감한 것들이었잖아. 박 과장이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거나 미행당한다는 느낌 받은 적 있어?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걱정돼요. 혹시 쟤 때문에 피해를 당하게 되면 박 과장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왜요? 상대방이 직접 공격보다는 가족을 이용해서 압박할 가능성이 높거든. 선주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감히, 진정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지.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단 며칠 더 상황을 지켜보자. 그리고 선주야. 네. 만약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오면 주저하지 마. 내 가족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야. 알겠습니다. 카페를 나온 선주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온했던 가정에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주는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아니면 아예 말하지 않는 게 나을까? 특히 어제 형부 일로 자신의 능력이 이미 조금 드러났는데 이런 상황까지 겹치면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질 수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누나, 돌아오셨어요. 정은이 밝게 맞아주었습니다. 식사하세요. 누나 좋아하실 만한 걸로 준비했어요. 고마워요. 선주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런데 누나,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민규가 물었습니다. 왜? 가족들이랑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선주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어제 일도 그렇고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요. 정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어제 일로 정말 많은 걸 느꼈거든요. 선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가족들과 상의해야 할 일들이 생겼으니 이 기회에 조금씩 이야기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오후에 시간 내볼게요. 영옥이 선주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표정이 어제랑 다른데.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생각할 일이 좀 생겨서요. 하지만 영옥의 날카로운 모성 본능은 딸이 뭔가 걱정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선주는 계속 창밖을 힐끔힐끔 봤습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해 볼까요? 선주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선주에게 집중됐어요. 하지만 선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집 밖에서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이 집을 주시하고 있다는 걸.
오후 2시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선주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긴장되어 보였어요. 자꾸만 창문 쪽을 힐끔거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갑자기 가족회의라니 무슨 일이야? 민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주가 깊은 숨을 쉬었어요.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어요. 영욱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예감이 들었나 봐요. 어떤 일인데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먼저 어제 일에 대해 사과부터 드리고 싶어요. 누나, 무슨 사과를? 제가 너무 과격하게 행동했어요. 가족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미안해요. 정은이 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선주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제가 보여드린 그 행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어요. 드디어 핵심 이야기가 나올 차례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선주에게 집중됐어요. 사실 선주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했었어요. 군 생활? 누나가? 민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것도 특별한 곳에서요. 특별한 곳이요? 육군 특전사였어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특전사라고 하면 정은이 떠듬떠듬 물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특전사 맞아요. 민규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럼 계급은? 소령으로 전역했어요. 소령이요? 정은이 완전히 놀라 소리쳤습니다. 영욱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말하는구나. 어머니는 아셨어요? 민규가 영욱을 돌아봤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지. 내 딸인데 어떻게 모르겠니? 그럼 왜 저희한테는? 선주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 평범하게 살고 싶다면서. 선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녁 후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제 정은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가족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선주의 말에 정은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민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주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사실 오늘 만난 사람이 예전 동료였어요. 그런데요? 요즘 우리 부대 출신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됐습니다. 어떤 일들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우리를 추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위험한 거야?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선주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가족들이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 조심했으면 해요. 민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이상한 접촉을 해오면 바로 저에게 연락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 다니지 마시고. 바로 그 순간 띵동,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선주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올까요? 민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현관으로 향하면서 선주의 몸짓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전투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어록 화면을 확인한 선주의 표정이 안도로 바뀌었어요. 김태수 씨네요. 어제 그 형부였습니다. 문을 열자 형부가 서 있었는데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형부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형부가 거실로 들어와서 모든 가족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아요. 정은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형부가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약속하신 돈, 여기 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2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너무 많은데요? 정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드리고 싶어서요. 어제 집에 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형부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죠? 선주가 물었습니다. 어제 선주님이 하신 그 기술들 혹시 특전사에서 배우신 건가요?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민규가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특전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렇다면 혹시 선주님도? 선주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럼 계급은? 소령이었어요. 형부의 얼굴이 완전히 새파래졌습니다. 소령님이요. 그냥 선주라고 불러주세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형부가 갑자기 90도로 허리를 굽혔어요. 특전사 소령님이라니. 저희가 어제 정말 큰일 낼 뻔했네요. 과거 일이에요.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특전사 소령은 나라를 지키는 진짜 영웅이라고. 형부의 진심 어린 존경에 선주도 당황했어요. 그런 분한테 저희가 이제 됐어요. 앞으로만 잘하시면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형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가족에게 깊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정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구나. 민규도 놀라워했습니다. 영옥이 선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한마디가 저 사람 인생을 바꾼 것 같다. 저도 놀라워요. 선주도 신기해했습니다. 그런데 누나, 민규가 말했습니다. 이제 비밀이 다 드러났네요. 그러게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정은이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숨기는 게 없어서. 선주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솔직하게 지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함께 해결하고. 당연하죠. 모든 가족이 함께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창밖에서 이상한 차 한 대가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선주만이 그 차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며칠 후 선주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은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실례합니다. 갑자기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은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혹시 김선주 씨와 친분이 있으신가요? 바로 이 순간 정은은 선주가 당부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든 바로 연락하세요.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는데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김선주 씨가 이 동네에 사신다고 들었는데 남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정은이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잠깐만요. 혹시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이제 확실했어요.
선주가 말했던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정은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선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지금 낯선 남자가 누나 이름을 대며 접근했어요. 전화 너머 선주의 목소리가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마트 근처 골목이에요. 그 사람이 아직 여기 있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바로 집으로 오세요. 지금 나갈게요. 선주가 전화를 끊자마자 집을 나섰습니다. 영욱이 그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정은이에게 접촉한 사람이 있어요. 박 과장님께 먼저 연락드리고 올게요. 선주는 걸으면서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과장님,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족에게 접촉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야. 지금 어디야? 집 근처로 가고 있어요. 일단 가족 안전부터 확보하려고요. 좋아. 나도 지금 출발할게. 그리고 선주야,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 선주가 마트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정은은 이미 집 방향으로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다행히 따라온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은아, 누나. 정은이 선주를 보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네, 다행히 따라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선주는 주변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의심스러운 차량이나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해요. 집에 들어가자 민규와 영욱이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은아, 무슨 일이야? 민규가 아내를 끌어안으며 물었습니다. 누나가 말씀하신 대로예요. 낯선 남자가 누나 이름을 대며 접근했어요. 영욱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정말 위험한 거구나. 지금 동료가 오고 있어요. 일단 상황을 파악해 봐야겠어요. 선주가 말하자마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두 긴장했지만 선주는 침착하게 확인했어요. 박 과장님이에요. 문을 열자 박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어때? 정은 씨에게 직접 접촉했어요.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박 과장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주와 함께 일했던 박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들이 인사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지금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박 과장이 진지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담당했던 작전 중에 일부 기밀이 새어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팀원들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럼 우리 가족도 위험한 건가요? 민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접적인 위험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선주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며칠 더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박 과장이 선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임시로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이주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면 그렇게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선주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 혼자 다른 곳으로 갈게요. 그러면 가족들은 안전할 거예요. 그건 안 돼. 민규가 즉시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함께 이겨내야지. 정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가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가 누나와 함께 할게요. 영욱이 선주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야. 어디 가려고 하지 마라. 가족들의 따뜻한 말에 선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박 과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가족을 두셨네요. 네, 정말 감사해요. 그럼 당분간 제가 주변을 순찰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박 과장이 명함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리고 선주, 너도 조심해. 상대방이 누군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거든. 알겠습니다. 박 과장이 나간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민규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서우면서도 신기해요. 누나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던 거네요. 정은이 말했습니다. 선주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누나 사과하지 마세요. 민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영옥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선주가 나라를 위해 고생한 건데 뭐가 미안해. 하지만 이때 아무도 몰랐어요. 바로 집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망원경으로 이 집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진짜 위험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과장으로부터 드디어 기다렸던 소식이 왔어요. 선주야, 드디어 끝났어. 전화 너머 박 과장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요?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응. 우리를 추적하던 조직이 완전히 해체됐어. 주요 인물들이 모두 검거됐고, 선주가 가족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거실에 있던 모든 가족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은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요? 이제 안전한 거예요? 네, 완전히 끝났어요. 민규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이제 정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영옥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도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바로 이때 띵동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제는 초인종 소리가 두렵지 않았어요. 모든 위험이 사라졌으니까요. 선주가 문을 열자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수 형부였어요. 그런데 손에 엄청난 꽃다발과 큰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형부님? 오늘 특별한 날이라서 왔어요. 특별한 날이요? 형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직장에 정식으로 입사했거든요. 그것도 과장으로. 진짜요? 정은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형부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이가 생겼어요. 헉!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놀라는 소리를 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형부가 선주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주님이 저에게 해주신 그 말씀, 45세가 되도록 왜 이렇게 사느냐는 그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형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술도 끊고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하고 아내와도 다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태어날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선주님의 주자를 넣고 싶어서 왔어요. 모든 사람이 감동에 젖었어요. 선주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너무 과분한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선주님은 제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분이에요. 영옥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도 함께 하자. 축하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케이크를 자르면서 형부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선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생이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 정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나 덕분에 이 집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민규도 누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단단해진 건 정말 누나 덕분이에요. 선주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여러분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과거의 특전사 김소령이 아니라 지금의 따뜻한 누나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영옥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선주가 정말 자랑스럽다. 바로 그 순간 형부가 갑자기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사실 저희 동네에도 가정폭력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주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분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선주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같은 여자로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규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도와드리자. 영옥이 뿌듯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좋은 가족이 됐구나. 케이크를 다 먹고 나서 형부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집에 가볼게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형부가 나간 후 가족들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민규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좋은 결과로 끝났어요. 정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자. 선주가 제안했습니다. 당연하죠. 모든 가족이 함께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창문 너머로 평온한 동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경계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과거의 특전사 김소령이 아닌 가족의 소중한 딸이자 누나로서 진짜 평화를 찾은 거였습니다. 정은도 옆방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절날의 작은 갈등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진정한 가족 사랑으로 완성되는 아름다운 결말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 안고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